평범해 보이는 일상 뒤에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다. 실제 사연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가족 사연 오디오북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년 동안 처제와 불륜을 저지른 한 남자의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처제 딸이 실제로는 그 남자의 친딸이었고, 아내는 10년 전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복수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진우 씨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진우 씨는 올해 45살이고 아내 미영 씨와 결혼한 지 18년째예요. 슬하에 고등학생 아들 하나와 중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진우 씨에게는 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처제 수정 씨와의 불륜이었거든요. 수정 씨는 미영 씨보다 5살 어린 40살이었는데 결혼한 지 16년 만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딸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었고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수정 씨는 갓 결혼한 새댁이었어요. 언니 미영 씨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진우 씨와 수정 씨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수정 씨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언니인 미영 씨보다 훨씬 매력적이었거든요.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았고 특히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게 정말 예뻤어요. 진우 씨는 처음 수정 씨를 봤을 때부터 마음이 흔들렸어요. 수정 씨도 매형인 진우 씨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진우 씨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거든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직장인이었고요. 수정 씨는 자기 남편과 비교할 때마다 매형이 더 멋있어 보였어요. 두 사람의 첫 번째 사건은 미영 씨가 친정에 다녀온 날 밤에 벌어졌어요. 수정 씨가 언니 집에 놀러 왔는데 미영 씨가 없으니까 진우 씨와 단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날 수정 씨는 특별히 짧은 치마를 입고 왔어요. 소파에 앉을 때마다 다리가 드러났고 진우 씨는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수정 씨도 매형이 자신을 보는 걸 알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둘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수정 씨가 갑자기 매형 무릎에 머리를 기댔거든요. 진우 씨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수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형이 자꾸 보니까 부끄럽다고요. 그러면서 진우 씨 손을 잡았어요. 진우 씨는 이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수정 씨를 안아버렸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선을 넘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안방까지 가게 됐어요. 미영 씨가 쓰는 침대에서 처제와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두 사람은 후회했어요. 특히 진우 씨는 아내에게 미안했고 수정 씨도 언니에게 죄송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한 번 맛본 금지된 사랑은 쉽게 끊을 수 없었어요. 며칠 뒤에 수정 씨가 다시 찾아왔고 둘은 또다시 선을 넘었어요. 이번에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수정 씨는 매형과 있을 때만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과는 다른 짜릿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우 씨도 수정 씨의 젊고 탄력 있는 몸에 빠져들었어요.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어요. 미영 씨가 시장 보러 간 사이 미영 씨가 아이들 학교 행사에 간 사이에 몰래 만났어요. 그리고 호텔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수정 씨는 매형과의 만남을 위해 특별히 예쁜 속옷을 입고 왔어요. 레이스로 된 검은색 속옷이나 빨간색 속옷 같은 거요. 진우 씨는 수정 씨의 그런 모습에 더욱 빠져들었어요. 이야기가 점점 궁금하시죠? 계속 들어보세요.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진우 씨는 수정 씨에게
진짜 사랑을 느꼈고 수정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매형을 향한 감정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수정 씨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매형에게서 느꼈어요. 진우 씨는 경험이 많았고 수정 씨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수정 씨는 매형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진우 씨도 아내 미영 씨와는 다른 만족감을 수정 씨에게서 얻었어요. 수정 씨는 더 적극적이었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18년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극이었어요. 두 사람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가족 모임이 있는 날에도 몰래 손을 잡거나 은밀한 스킨십을 했어요. 화장실에서 몰래 만나기도 하고 베란다에서 껴안기도 했고요. 수정 씨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내가 매형과 그런 관계라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오히려 매형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존경했어요. 미영 씨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남편과 동생이 그런 관계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가끔 수정 씨가 집에 자주 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생이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1년이 지나고 수정 씨가 임신했어요. 남편과의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매형의 아이였어요. 수정 씨는 계산해 보니까 매형과 관계를 가진 시기와 맞아떨어졌거든요. 수정 씨는 고민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임신한 이상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아이로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우 씨는 수정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혹시 자기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수정 씨는 딸을 낳았어요. 예쁜 딸이었는데 눈매가 매형 진우 씨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딸 이름은 소희로 지었어요. 소희는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특히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게 엄마 수정 씨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성격도 활발하고 똑똑했어요. 진우 씨는 소희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혹시 자기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소희를 특별히 예뻐했어요. 다른 조카들보다 더 관심을 보였고요. 수정 씨와 진우 씨의 관계는 소희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됐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소희 때문에 더 끈끈한 관계가 된 거였어요. 수정 씨는 매형에게 소희가 당신 딸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진우 씨는 놀랐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딸이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두 사람은 소희를 비밀스럽게 함께 키웠어요. 진우 씨는 소희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고 용돈도 많이 줬어요. 수정 씨는 그런 매형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었어요. 소희가 5살이 됐을 때 수정 씨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수정 씨 남편은 아내가 매형과 너무 가깝다는 걸 느꼈어요. 가족 모임에서 둘이 주고받는 시선이 이상했고 수정 씨가 매형 얘기를 자주 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결정적으로 수정 씨 남편은 아내 핸드폰에서 매형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봤어요.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연인들이나 주고받을 법한 메시지들이었거든요. 수정 씨 남편은 아내를 추궁했어요. 매형과 무슨 관계냐고 따졌거든요. 수정 씨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정 씨 남편은 정말 분노했어요. 아내가 처남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소희가 혹시 매형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화가 났어요. 수정 씨 남편은 즉시 이혼을 요구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소희 친부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하자고 했어요. 수정 씨는 DNA 검사를 거부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강하게 요구해서 결국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DNA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소희의 친아버지는 수정 씨 남편이 아니라 진우 씨였어요. 즉 소희는 매형의 친딸이었던 거예요. 수정 씨 남편은 결과를 보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5년 동안 키운 딸이 아내와 처남의 아이였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결국 수정 씨와 남편은 이혼했어요. 수정 씨는 소희를 데리고 나와야 했고 혼자서 딸을 키우게 됐어요. 진우 씨는 경제적으로 도와줬지만 공개적으로 아빠 역할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혼 소식은 가족들에게도 알려졌어요. 미영 씨는 동생이 이혼한다는 소식에 놀랐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고 있었어요. 수정 씨와 진우 씨가 숨겼거든요. 미영 씨는 동생을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이혼 후 수정 씨와 소희를 자주 집으로 초대했고 남편 진우 씨에게도 동생을 도와달라고 써요. 진우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수정 씨가 이혼한 거였고 소희는 자기 친딸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그냥 처남이고 조카 삼촌 역할만 할 수 있었어요. 수정 씨와 진우 씨의 관계는 이혼 후에도 계속됐어요. 오히려 수정 씨가 자유로워지면서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소희가 진우 씨 친딸이라는 게 확실해지면서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진우 씨는 수정 씨와 소희를 위해 아파트를 얻어줬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주고 소희 교육비도 대줬어요. 겉으로는 착한 매형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애인과 딸을 위한 거였어요. 수정 씨는 매형과의 관계에 더 빠져들었어요. 이제 남편도 없고 매형만이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소희 아빠이기도 했고요.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났어요. 진우 씨가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는 핑계로 나가서 수정 씨와 만나는 거였어요. 때로는 소희와 함께 놀이공원이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요. 소희는 매형 삼촌을 정말 좋아했어요. 친아버지보다 더 잘해줬거든요. 비싼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삼촌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희는 아직 어려서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삼촌이 자신과 엄마를 많이 사랑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진우 씨는 점점 더 소희에게 애착을 느꼈어요. 친딸이니까 당연했죠. 자기 집 아이들보다 소희가 더 예뻐 보일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수정 씨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수정 씨도 매형이 소희를 사랑하는 걸 보면서 행복했어요. 친아빠가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소희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0년이 흘렀어요. 소희는 이제 15살 고등학생이 됐어요. 정말 예쁘게 자랐는데 엄마 수정 씨와 아빠 진우 씨의 장점을 모두 물려받았어요. 소희는 키도 크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밝고 활발했어요. 진우 씨는 소희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어요. 자기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게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소희가 커갈수록 문제도 생겼어요. 소희가 아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아빠는 누구인지, 왜 이혼했는지 자꾸 물어봤어요. 수정 씨는 적당히 둘러댔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고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삼촌이 아빠 역할을 해준다고 했고요. 소희는 삼촌을 정말 좋아했지만 가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삼촌들과는 다르게 자신에게만 특별히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엄마와 삼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연인 같아 보일 때가 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거든요. 사실 미영 씨는 10년 전부터 남편과 동생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수정 씨가 이혼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조사해 봤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미영 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동생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미영 씨는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른 척하면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이혼하면 손해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먼저 미영 씨는 남편의 모든 재산을 파서요. 통장이나 부동산 주식까지 다 조사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수정 씨에게 준 돈도 계산해 봤어요. 10년 동안 진우 씨가 수정 씨에게 준 돈은 5억 원이 넘었어요. 아파트 전세금부터 시작해서 생활비, 교육비, 용돈까지 엄청난 돈을 줬거든요. 미영 씨는 이 모든 걸 증거로 수집했어요. 남편이 언제 어디서 수정 씨와 만났는지, 어떤 호텔에 갔는지, 무슨 선물을 샀는지 다 기록해뒀어요. 그리고 소희의 친부 문제도 확인했어요. 미영 씨는 몰래 소희와 남편의 DNA 검사를 의뢰했거든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소희는 진우 씨의 친딸이었어요. 미영 씨는 10년 동안 이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았어요.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고, 동생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미영 씨가 가장 분노한 건 소희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친딸인 소희를 조카라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예뻐했다는 게 억울했어요. 그리고 수정 씨가 언니인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영 씨는 복수 계획을 세우면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한 번에 모든 걸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어요. 올해 설날 가족 모임이었어요. 진우 씨 가족과 수정 씨 모자가 모두 모이는 자리였거든요. 미영 씨는 이날을 복수의 날로 정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영 씨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15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모두 공개한 거예요. 미영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다고 하면서 진우 씨와 수정 씨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어요. 그리고 소희가 진우 씨의 친딸이라는 것도 공개했어요.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진우 씨와 미영 씨의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빠가 고모와 그런 관계였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수정 씨는 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어. 그리고 10년 동안 모른 척했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진우 씨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아내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공개된 상황이었거든요. 소희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삼촌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친아빠였고, 고모라고 부르던 사람이 새엄마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촌들이 실제로는 이복 형제자매였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미영 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공개했어요. 호텔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선물 목록, 송금 내역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진우 씨가 수정 씨에게 준 돈 5억 원을 모두 돌려받겠다고 선언했어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해서 그 돈을 빼겠다는 거였어요. 미영 씨는 수정 씨에게도 경고했어요.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불륜으로 받은 돈이니까 반환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진우 씨는 변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가 준비한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추하게 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가족 모임은 완전히 파탄났어요. 진우 씨와 미영 씨의 아이들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수정 씨와 소희도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미영 씨는 다음 날부터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18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진우 씨가 수정 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했어요. 진우 씨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일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미영 씨가 요구하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수정 씨는 정말 당황했어요. 언니가 10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소희였어요. 15년 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소희는 진우 씨를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지 삼촌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영 씨 아이들과는 어떤 관계인지도 헷갈렸어요. 마지막까지 들어보세요. 더 큰 반전이 남아 있어요. 미영 씨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미영 씨는 진우 씨 회사에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진우 씨 회사는 보수적인 분위기였어요. 불륜 같은 스캔들을 매우 싫어했거든요. 미영 씨는 그걸 노리고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회사에서는 진우 씨를 불러서 사실 확인을 했어요. 진우 씨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결국 진우 씨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미영 씨는 수정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도 이 사실을 퍼뜨렸어요. 아파트 부녀회 단체 채팅방에 모든 내용을 올린 거예요. 처제와 매형의 15년 불륜 사실과 소희의 출생 비밀까지 다 공개했어요. 이웃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수정 씨를 이혼한 불쌍한 싱글맘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매형과 불륜해서 이혼한 거였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수정 씨는 아파트에서 살기 어려워졌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수군거리고 아이들도 소희를 이상하게 봤어요. 소희는 학교에서도 힘들어했어요. 소문이 퍼져서 친구들이 자꾸 물어봤거든요. 소희는 부끄러워서 학교 가기 싫어했어요. 미영 씨는 진우 씨와 미영 씨 아이들에게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아빠가 15년 동안 고모와 불륜했다는 것, 그리고 소희가 친여 동생이라는 것까지요. 큰아들 민준이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빠를 믿고 존경했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소희가 친여 동생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둘째 딸 예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희 언니라고 부르던 사람이 실제로는 친언니였다는 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아빠가 고모와 그런 관계였다는 것도 충격적이었고요. 진우 씨는 아이들에게 사과했어요.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고모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소희는 어떡하라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예은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소희 언니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친언니인데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요. 진우 씨는 답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거든요. 자기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수정 씨는 미영 씨를 찾아가서 빌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소희까지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미영 씨가 수정 씨에게 말했어요. 15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남편과 불륜한 대가를 치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희는 내가 알아서 하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수정 씨는 절망했어요. 언니가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동안 착한 언니라고 생각했는데 복수기가 따로 없었어요. 진우 씨도 미영 씨에게 빌었어요.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아이들만은 보호해달라고 했어요. 특히 소희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미영 씨는 단호했어요. 15년 동안 당한 배신감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화가 풀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미영 씨는 법정에서도 가차 없었어요. 이혼 재판에서 진우 씨의 모든 잘못을 폭로했어요. 15년 불륜 사실과 혼외자 출산까지 다 공개했거든요. 판사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처제와 15년 불륜하고 아이까지 낳은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미영 씨는 재산의 8%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진우 씨가 수정 씨에게 준 5억 원도 모두 회수했어요. 법원에서도 불륜으로 빼돌린 돈이니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거든요. 진우 씨는 거의 무일푼이 됐어요. 집도 차도 모두 미영 씨가 가져갔고 퇴직금마저 절반을 내줘야 했어요. 그리고 매달 양육비도 많이 줘야 했고요. 수정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해서 빚만 남았어요. 아파트 전세금도 빼야 했고 소희 교육비도 없어졌어요. 가장 힘든 건 소희였어요. 15년 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친아빠와 새엄마가 이런 관계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요. 소희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정체성 혼란이 너무 심했거든요. 상담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어요. 진우 씨는 소희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친딸이니까 당연했죠. 하지만 수정 씨가 거부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소희에게 더 혼란만 줄 것 같다고 했어요. 미영 씨는 소희에 대해서도 냉정했어요. 자기 남편의 딸이긴 하지만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민준이와 예은이는 소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 친여동생이긴 하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끊기로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진우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새 직장을 구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아서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양육비 때문에 빠듯해요. 수정 씨와 소희는 지방으로 이사 갔어요. 서울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수정 씨는 작은 가게를 열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소희는 새 학교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정체성 혼란이 있어요. 가끔 진우 씨 생각이 나면 복잡한 감정이 든다고 해요. 미영 씨는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큰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복수는 했지만 5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민준이는 대학생이 됐어요. 아빠와는 연락하지 않고 있지만 가끔 소희가 궁금하다고 해요. 친여동생이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예은이도 고등학생이 됐어요. 친구들에게는 아빠가 사업 실패해서 이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이유는 너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거든요. 2년 뒤에 진우 씨는 수정 씨와 소희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소희는 자기 친딸이고 수정 씨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정 씨는 진우 씨를 만나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원망도 있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15년 동안 함께한 시간을 잊을 수는 없었어요. 소희도 진우 씨를 보니까 감정이 복잡했어요. 아빠라고 부르기는 어색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었거든요. 진우 씨는 수정 씨와 소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책임지고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정 씨는 고민했어요. 진우 씨와 다시 시작할지 말지 결정하기 어려웠거든요. 소희 때문에라도 아빠가 필요하긴 했지만 세상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세 사람은 조용히 함께 살기로 했어요. 법적으로 결혼할 수는 없지만 사실혼 관계로 지내기로 한 거예요. 소희에게는 아빠가 생긴 거고 진우 씨에게는 가족이 생긴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미영 씨와 아이들과의 관계도 복잡했어요. 특히 민준이와 예은이는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사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미영 씨는 진우 씨가 수정 씨와 다시 함께 산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요. 복수를 했는데도 또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남남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미영 씨는 그냥 연락을 끊고 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그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재 진우 씨와 수정 씨 소희는 조용히 살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소희는 이제 진우 씨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색하긴 하지만 친아빠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준이와 예은이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해요. 가족 내 분류는 모든 사람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진우 씨와 수정 씨의 15년 불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는지 보셨잖아요. 특히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소희는 15년 동안 정체성을 속이고 살아야 했고, 민준이와 예은이는 아빠에 대한 실망감을 안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도 교훈이에요. 미영 씨가 10년 동안 모른 척하면서 복수를 준비했던 것처럼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미영 씨의 복수도 무서웠어요. 10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서 한 번에 모든 걸 파괴했거든요. 배신당한 사람의 복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용서와 이해가 중요해요. 진우 씨와 수정 씨 소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건 서로를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걸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간 거예요. 특히 소희가 아빠를 받아들인 건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배신하지 마세요. 가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 신뢰를 깨뜨리면 회복하기 정말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비밀은 독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로 살면 언젠가는 더 큰 고통이 따라와요. 처음부터 정직하게 사는 게 최선이에요. 진우 씨와 수정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책임감과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